내는 무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옷 발음의 핵심은 사 해봐. 사. 소. 혓바닥 혀 끝이 이빨 뒤에 시조를 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멀리 떨어지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혀 짧은 소리가 나게 될 거야. 자, 스치듯이 살짝 지나가게 해볼게. 사. 그렇지. 자, 그러고 입천장 위에 붙어있는 시간을 최소화해볼까? 계속 붙어있게 되면 요 발음 새는 소리가 날 거야. 네. 자, 그래서 붙자마자 사. 입천장 앞니빨이야. 자, 요쯤에 닿는데, 자, 이빨 하나가 앞니빨 하나를 이렇게 누였을 때 그 정도 뒤에 혀끝이 닿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소리 나는 발음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해봐. 다. 이게 있어. 나 이게 있고, 자, 그 바로 뒤가 자. 다시 앞으로 사. 자, 그래서 시옷 발음 역시 치경음이라고 해. 오케이,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뭐가 있다? 다, 나,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소리를 내야 돼. 라도 있어. 라. 오케이, 전부 다 혀끝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닿아서 소리를 내는 거야. 여기까지. 좋아, 계속 읽어볼게. 혀 짧은 소리의 대표로. 혀 짧은 소리의 대표로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 하나다. 아이 말투로 오랜 시간 지내온 사람은 발음의 고착화로 시옷을 발음하기 어렵다. 자, 사 해볼까? 다시 사. 이걸 이제 입천장에 붙지 말고 그대로 공중에 띄워봐. 자,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야. 입천장에 혓바닥에 붙지 않아가지고 보통 TH 발음이 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이빨에 닿는 경우도 문제가 생겨.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두 개의 경우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완전히 그렇지. 발음이 샌다는 게 느껴지지? 자, 네 번째 문제는 입천장에 너무 오래 붙들고 있을 경우 요 소리를 많이 내는 경우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시옷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이야. 이해가 됐지? 네. 그래서 정확히 소리를 내려면 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궤적이 크게 움직여야 돼. 그렇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는 시옷은 마찰음이야. 뭐다? 마찰음은 호흡이 말 그대로 마찰시키면서 나오는 거야. 즉 호흡이 관건이라는 얘기지. 호흡을 세게 줘볼게. 그렇지.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알겠죠? 네. 자, 이번엔 새, 소, 수. 전부 다 입천장에 닿는 게 느껴질 거야. 그런데 얘는 입천장에 닿지 않고 고유의 혓바닥 움직임을 가져. 그래서 입천장에 닿지 않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이빨 뒷부분을 스칠 경우야. 스쳐봐.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빨과 부딪히지 않게 거리를 두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소리가 나게 될 거야. 효과적인 연습은 읒 발음으로 혀를 입천장에 고정한 상태에서 씹어먹듯 하나하나 발음해본다. 이 혀 끝에 힘이 생각보다 시옷 발음의 정확도를 좀 좌우합니다. 해봐. 자, 그러면 디귿 발음과 시옷 발음은 위치가 똑같다고 했어. 혀 끝이 입천장에 강하게 달라붙는 게 느껴질 거야. 네. 그 힘으로 이렇게 때리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자, 이 혀 끝에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좋아지는 발음이 세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디귿 발음이야. 그 다음에 하나가 시옷 발음이고 가장 중요한 건 리을 발음이야. 라. 그대로 올리면서 볼까? 랄. 더 세게 올려볼까? 랄. 그렇지. 이렇게 세 개는 혀 끝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없습니다. 이렇게 굿. 스위스에서 오신 스미스 씨가 찬 손목시계. 오케이. 이번엔 5번 해볼까? 그 힘으로 다시 읽어볼까? 스위스에서 오신 스미스 씨가 찬 손목시계. 조금 더 확 밀린다는 게 좀 느껴질 거야. 그렇죠? 네. 자, 계속 읽어볼게. 혀의 앞부분이 이빨 사이에 떠있게 되면 영어식 발음 TH가 되기 쉽다. 보통 혀 끝만이 아니라 혀 전체가 떠있게 될 것이다. 자, 요게 승현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헐적인 문제점이야. 자, 혀를 앞으로 이빨 사이에 껴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 의식을 완전히 잡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보통 시옷이 문장 안에 있을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본인의 발음을 가로막는 본인만의 이유다라는 거야. 네. 알겠지? 시옷 발음을 할 때는 이빨과 혀가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돼. 앞으로 갖다 대봐 다시. 사. 요거랑 뒤로 완전히 빼서 원위치. 사. 그렇지. 요런 발음에 구분점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혀 뿌리를 바닥에 벌리면서. 벌리면서. 자, 면 해봐. 면. 한 번 더. 면. 자, 이 경우 혓바닥, 혀끝이 이빨 바로 뒤에 달라붙어 이빨과 접촉될 수도 있어. 니은 받침 그래도 돼. 네. 자, 그런데 시옷 발음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됩니다. 자, 면. 그대로 입천장 뒤로 살짝 후진. 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면서. 세지? 네. 면서. 자. 면서. 그렇지. 따로 연습을 좀 해줘야 돼. 면서. 그래서 니은 받침 다음에 시옷 발음이 올 때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승현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승현. 씨. 보통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야. 네. 승현씨. 오케이. 알겠지? 이동을 의식적으로. 뒤로 의식적으로 해야 돼. 시옷 발음은 생각보다 꽤 의식적인 발음이야. 이걸 습관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대부분 시옷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도 3번만 해봐. 사 3번. 자, 사는 생각보다 빵빵빵 잘 터지는 걸 알 수 있어. 네. 자, 아는 입모양이 커. 오는 입모양이 작아. 우도 작아. 그치? 입을 동그랗게 모이기 때문에 입 안에서 작아질 거야. 예. 자, 이런 경우에 호흡이 나가는 구멍이 작다 보니까 시옷 발음을 할 때 사 해볼까? 세. 얘는 입모양이 커지잖아. 이런 것들보다 2배 정도의 힘을 밀어준다고 생각해야 돼. 네. 그리고 혀 자체도 움직일 만한 공간이 적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더 내려준다는 인식이 필요해. 네. 소수다. 자, 그래서 오나 우 발음에 시옷 발음이 걸리면 힘을 더 줘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자, 계속해볼게. 시옷과 리을의 발음이 부딪히는 순간 가장 어려워하는. 자, 왜 그러냐? 시옷과 리을의 혓바닥의 물리적인 위치는 똑같아. 자, 그런데 소리를 내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 자, 시옷과 디귿도 완전 다르긴 하지만 시옷과 리을은 극단적으로 달라. 자, 시옷은 아까 소리 내는 형태가 마찰음이라고 했어. 리을은 유음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유음. 그래서 네. 사람. 그래서 혀를 정확한 위치에 두지만 상대적으로 발화하는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서 연습해 버릇해야 돼. 라. 자, 리을 발음은 그래서 입천장이